월 70만 원. 혹시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231만 원,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324만 원입니다. 월 70만 원은 최소 생활비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금액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비극의 시작은 자식에 대한 사랑, 바로 결혼자금 지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 10명 중 무려 9.7명이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간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뼈가 굵은 설광석 씨.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 우리 애들 기가 살지 않겠어요. 사돈 댁의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평생을 몸담았던 업계의 시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땀 흘려온 협력업체 사장들과 현장 동료들 발주처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 부장, 자식 결혼시키는데 그것밖에 못해줬다더라 하는 뒷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설광석 씨는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부어온 개인연금을 해지했습니다. 운용수익은커녕 16.5%의 기타 소득세 폭탄을 맞으며 원금까지 일부 손해를 봤습니다. 모자란 돈은 은행에서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총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했습니다. 한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자녀 결혼에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는 55%를 쏟아붓는 부모 4명 중 3명은 노후 생활에 무리가 간다 고 응답했습니다. 설광석 씨는 그 통계 속에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값비싼 스테이크 코스 요리, 수백 명의 하객들로 예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역시 설 부장님 통이 크십니다. 결혼식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쏟아지는 칭찬에 설 부장의 어깨는 잠시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하루의 체면을 위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설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월 11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과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2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고령층이 가장 부담을 느낀다는 식비 지출조차 버거운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떨까요? IT 회사 대리로 일하는 아들은 부모님이 보태준 8천만 원에 자신의 신용대출과 억대의 전세 자금 대출을 더해 겨우 서울 변두리에 방 2개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의 후유증은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에 허덕이며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죽겠어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 부모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의 한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결혼 비용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10년 새 2.5배나 급증해 이제는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부모들도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연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녀는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결혼 진심으로 축복한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듯 너희의 시작도 너희 힘으로 단단하게 일궈나가야 한단다. 그녀는 자녀 리스크가 곧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냉정한 현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연 씨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깨는 대신 그동안 모아둔 여유자금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로 결혼 자금에 한해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돈은 너희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 쓰렴. 그리고 새로 생긴 증여 공제 제도도 잘 알아보고 양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현명하게 활용하거라. 결혼식은 너희의 예산에 맞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무거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인 절세 방법까지 알려주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씨앗과 지혜를 함께 심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4가지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생존 숫자부터 계산하십시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월 평균 231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시하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최소한의 생존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존선, 즉 나의 231만 원은 얼마입니까?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주택 보유 시 예상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알아야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체면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버리십시오. 설광석 씨가 단 하루를 위해 7천만 원을 쓴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식은 단 하루의 행사이지만 당신의 노후는 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자식들아, 너희 돈으로 결혼하거라.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이제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소신이 더 이상 유별난 것이 아닌 시대입니다. 셋째, 자녀와 돈에 대한 정직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해주고 원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 상황은 이러하고 너희를 이만큼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고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필요하다면 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증여재산 공제 같은 제도를 자녀와 함께 공부하며 합리적인 지원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자녀의 학자금 없는 출발이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은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 교육비는 딱 대학까지만 책임져라. 실제로 학자금 대출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자녀는 이미 수천만 원의 자산을 안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자금까지 모두 해결해 주려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무너지는 것보다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룻밤의 화려한 파티나 아파트가 아닙니다. 바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독립적이고 건강한 부모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녀의 단 하루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30년 노후를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한 선 긋기를 통해 당신의 노후와 자녀의 건강한 자립을 모두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노후 통장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